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권정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과제는 저희 연구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살생물제의 노출 경로 및 누적 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 과제입니다. 저희 과제는 협동 1과 협동 2, 총괄 과제 3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통합형 과제입니다. 총괄 과제는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협동 1과제는 환경 컨설팅 기업인 EHRNC, 협동 2과제는 충북대학교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의 최종 목표는 살생물제의 누적 사용, 그러니까 여러 살생물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한꺼번에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선 우리 시민들이 살생물제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였고,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노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필요한 입력 인자들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출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수학 계산식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력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델의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 측정, 그리고 참여자분들의 도움을 얻은 생체 시료 분석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모델이 충분히 살생물제의 누적 노출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소비 제품들, 항균 필터 문제, 그다음에 치약에 함유되어 있는 소독제 문제, 그다음에 생리대, 아직 법적으로 소송 중이지만 생리대에서 유래한 유해화학 물질에 의한 건강 영향,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고, 이런 우리 경험들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신조어가 된 케모포비아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소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화학 제품을 안심하고 써도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예년과 같이 예전처럼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서 이윤을 얻고 있어 왔는데 갑작스럽게 소비자들이 이 제품은 안전하지 못하니까 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그 화학물질의 안전성 문제에 의한 매출 감소 같은 우려들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안전, 그다음에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산업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균형점은 어디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그 살생물제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또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독제라든가 살생물 제품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또 보면 살생물제가 없으면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살생물제가 가지는 유용성이 최근에는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포와 유용성 사이에 우리가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정보가 왜곡된다라든가 아니면 살생물제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소모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안전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노출이 됐을 때 살생물제에 건강 영향을 나름 현재의 수준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편의성을 가진 소프트웨어, 저희가 베스트 모델이라고 약자로 만들었습니다. 바이오사이드 익스포저 앤 세이프티의 약자를 따서 베스트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을 만드는 데 있고 이 모델을 좀 더 믿을 만한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연구들, 과연 이제 살생물제 노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럼 그 노출이 일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검증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 이제 환경 노출을 검증하기 위한 체인버 실험도 진행을 했고, 인체 노출을 확인하기 위한 제품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기 후에
노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인체 중재 연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간단한 레이아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과제에서 현재 아직 이제 과제가 종료되진 않았기 때문에 최종본은 아니지만 과제의 최종 성과물로 제출하고자 하는 베스트 모델의 개요입니다. 우선 알고자 하는 살생물 물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기존에 조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살생물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노출량을 측정할 수 있게끔, 계산할 수 있게끔 하였고, 그리고 제품 및 노출 매체, 실내 공기 혹은 소비 제품, 다른 경로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저희 과제는 2018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우선 누적 노출 모델에 대한 원형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원형에 적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 인자들을 확보하고 이 노출의 예측력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실험들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용자 편의형 모델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진행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약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성별, 연령, 거주지 인구 비례를 고려해서 표본 6,000명을 확보를 했고 이 표본 6,000명을 대상으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과연 다양한 살생물 제품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습니다. 간단히 사용률 조사 결과를 보시면 슬라이드 내용 자체는 좀 복잡한데 사람들이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계절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절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절기에 동절기보다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기후나 다른 환경 요건이 동절기와 하절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인 사용 패턴도 나중에 노출량을 평가할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조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소규모 집단에 있어서 보다 정교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60명 정도의 패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 제품군, 살생물질 제품군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거를 아주 면밀하게 며칠간에 걸쳐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소규모 패널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생물 제품을 이제 일반 시민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실제로 얼마 정도나 노출이 될 것인가를 생체 시료를 가지고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략히 그림을 보시면 여기 중재 연구에 대한 개요도를 표현을 하였고요. 첫 3일 동안은 저희가 소비자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끔 유도를 하고 4일차와 5일차에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노출을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제품을 사용하게끔 안내를 드리고 6, 7, 8일차에는 다시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다른 제품을 사용하게끔 유도하여서 과연 그럼 이분의 몸속에 남아있어서 체외로 배설되는 이 성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그 모델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모델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록누리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반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은 웹사이트들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한 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다양한 살생물제 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은 물론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 사용하는 모델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여기서 모델에서 예측하는 값이 아주 터무니없는 값이 아니라 굉장히 믿을 만한 값이라는 그런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친 모델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선 살생물 제품과 살생물 물질이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와 국외에서 확인된 바로는 최소한 400종 이상이 되는 물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모두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검증 전략을 좀 구분했습니다. 우선 반응성이 있어서 살생물제가 쓰이고 나면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물질과
반응성이 낮아서 이 살생물 물질 자체가 몸에 축적될 수 있는 이런 두 물질로 나누었고, 그 하부에도 물질의 화학적인 특성,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검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예측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살생물제가 실내 공기를 통해서 사람 몸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 중의 농도가 실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한 실험실 내 체인버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얼마나 균질하게 이 물질이 퍼지며 기존의 모델에서 예측한 것과 실제로 측정한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반응성 살생물제, 요즘 워낙 많이 쓰이고 있는 염소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반응해서 이 물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포집하더라도 공기 중에 있는 염소를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성 살생물제 같은 경우는 간단한 장치를 고안해서 이 장치와 염소가 반응한 총량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염소 소독제에 노출된 양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반응성 물질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 기관, 유럽이나 미국에서 개발한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으로 나타내어 있는데, 수학 모델에서는 노출량을 과소 추정하지 않기 위해서 다소 과대 추정하는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체인버를 통해서 염소가 과연 얼마나 측정이 됐는지를 측정을 한 게 여기 대시 라인으로 되어 있는 선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노출량을 측정을 해보면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양한 환경의 특성이 염소가 반응을 해서 빨리 제거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정이 각각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은 소비자와 체인버 사이의 차이는 사용 환경이 다르다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체인버와 수학 모델의 차이는 염소가 가지는 화학적인, 물리적인 특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모델에서 예측한 거는 선이고 실제로 노출된 부분은 여기 점으로 나와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선과 점 사이의 괴리가 일종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안전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모기약과 같은 살생물 제품에는 피레스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의 노출량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 중재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의 노출량을 여기 점선으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소변 시료를 분석을 해서 얻은 우리가 거꾸로 추정한 노출량을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한 값을 점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 점과 선 사이의 차이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모델의 노출을 평가할 때는 매번 사람의 소변 시료를 받아서 분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이 모델이 이 실제 노출량과 측정한 노출량과 모델의 차이만큼의 안전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연구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 일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연구 과제의 기대 효과는 크게 기술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최고 수준의 과학적인 지식이 반영된 그런 모델을 개발했다는 데 있고요. 경제사회적으로는 이 제품을 설계하는, 살생물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도 이런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향후 겪어야 될 그런 불필요한 논쟁이라든가 오류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기업 측면에서도 이익이 되고, 또한 건강 측면에서 보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우리가 미리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 안전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한 연구가 올해 종료가 되는데 이 연구 결과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예기치 않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사실 살생물제의 사용량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전염병을,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용한 측면에서 살생물제를 다소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감염병의 전파와 사람의 건강, 그러니까 살생물제로부터의 위해 영향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서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현재 저희 연구진이 보기에는 무분별하게 쓰인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역용품, 살균용품의 사용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안전을 고려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연구 과제들, 그러니까 방역과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그런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